73세에 처음으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나이까지도 결혼 생각은 꿈도 못 꾸던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얘기가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그런 거리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다가오길 바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장윤옥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을 혼자 살아왔죠. 사람들은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웃고 넘어가곤 했어요.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40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는 전직 양장점 재단사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동네에서 제법 유명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최동아였어요. 동아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죠. 웨딩드레스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얀 레이스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열흘 후면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아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연락도 안 됐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했어요. 하객들한테 연락도 돌렸죠.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사랑도 포기했죠. 양장점 문을 닫고 시장 골목에서 수선 일만 했어요. 바느질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밥 먹고 시장에 가서 수선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라디오 듣고 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거든요.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이란 단어를 참 많이도 알았군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4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다렸거든요. 처음엔 돌아올 거라고 믿었고 나중엔 포기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쌓여있던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동아를 잊지 못했다는 걸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40년 전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웨딩드레스를 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혼자 남겨진 그 절망감이요. 다음 날 아침 조카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같이 해요.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요.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영희가 계속 권해서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복지관에 처음 간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살았는데 갑자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영희가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해줬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모, 여기서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복지관 식당은 생각보다 북적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럽게 배식을 도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해주시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남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키가 꽤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었죠.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국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쿵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40년이 지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저는 국을 떠들이면서 슬쩍 그분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가 참 따뜻했어요. 웃는 모습도 어디서 본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마저 낯익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치마 끈을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코트에서 단추 하나가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어요. 검은색 작은 단추였죠. 저는 허둥지둥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른 봉사자들 발밑으로 굴러간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단추 떨어지셨네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그 남성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다리 아래에서 단추를 찾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굵고 단단한 손가락, 손등에 있는 작은 갈색 점,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미세한 휘어짐까지 40년 전 제가 만든 웨딩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던 그 손과 똑같았습니다. 동아의 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 손이 제 어깨를 감싸주던 따뜻함, 손가락을 맞잡고 걷던 그 느낌까지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동아가 단추를 제 손바닥에 올려주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면서 만드는 온화한 웃음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친절한 낯선 사람에게 하는 웃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죠. 40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단추를 주머니에 넣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영희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이모, 왜 이렇게 급하게 가세요? 영희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사라진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 단추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손은 분명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영희는 제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다며 신기해했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었죠.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아는 그날도 복지관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있었죠. 옆에서 보니 정말 친근하게 대하더라고요.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아, 저번에 단추 주워주신 분이시네요. 동아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가슴이 또 쿵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오늘도 봉사 오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어색한 대답이었지만 동아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동아는 참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어색해하면 무리하게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동아와 함께 어르신들 식사를 도우고 간단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는 항상 웃으면서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동아가 우산을 빌려줬어요. 집까지 무사히 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40년 만에 받은 남자의 배려였습니다. 집에 와서 우산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설레면서도 복잡했죠. 이 감정이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동아는 정말 신사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묻어나왔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가는 기분이었죠. 혹시 이 사람이 정말 동아일까? 그렇다면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지관 청소를 도와주던 박 아주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윤옥 씨, 최 선생님과 친해지셨네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예요. 박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은 분이긴 한데 말이에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투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 옛날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연락을 끊고 혼자 산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이 있었다고요? 동아에게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 아주머니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식 이야기였어요. 동아에게 아들이 있었다니요. 그런데 연락을 끊고 혼자 산다고요? 40년 전에도 동아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제 이야기만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그런 모습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좋아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마음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라면요?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라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혹시 동아가 40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인 건 아닐까요? 혹시 그때도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난 건 아닐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40년 전 상처가 다시 아물어지려 하는데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제 막 따뜻해지려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었습니다. 동아의 친절함도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것도 그냥 예일 뿐인 건 아닐까요? 다음날 복지관에 갔을 때 동아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없었어요. 박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식을 버린 사람일까?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버려지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자식을 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니요. 그런 사람과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요?
영희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요즘 왜 복지관 안 나와요? 몸이 아프세요? 그냥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동아를 마주칠까봐 두려웠어요. 그 따뜻한 웃음을 보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시장도 피했습니다. 혹시 동아가 저를 찾아올까 봐서요.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갑갑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은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좋았어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옛날 책들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랑의 시집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책이었죠. 40년 전에 도서관에 기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펼쳐보는데 갑자기 뭔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건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글씨였거든요. 40년 전 동아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동아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썼던 그 편지요. 하지만 결국 전하지 못했던 편지였어요. 동아야, 떠나야 한다면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40년 전 그 절망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든 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편지를 왜 여기서 찾게 된 걸까요? 분명히 집에서 썼던 편지인데요. 책을 뒤적이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책 뒷면에는 대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옛날 도서관은 이렇게 손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 기록 중에 최동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날짜로요. 손이 떨렸어요. 동아가 이 책을 빌려갔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기증한 책을, 제 편지가 들어있던 책을 말이에요. 그럼 동아가 내 편지를 읽었다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아는 제 편지를 읽고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편지를 읽은 후에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건가요? 도서관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40년 전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아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까지요. 혹시 동아는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왜 모른 척하는 거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절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글 하나하나에서 느껴졌거든요.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며 매일 웃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런 문장들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동아가 정말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에서 저와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아주머니가 말한 아들 이야기도 신경 쓰였고요. 동아에게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대출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동아가 제 책을 빌려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제 편지가 있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과 현재가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아를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피해야 할까요?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복지관에서 연락 왔는데 최 선생님이 입원하셨대요. 기관지염이 심해지셔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아가 아프다고요?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느 병원인데? 시립병원이래요. 이모가 안부라도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그분이 이모 많이 찾으셨다던데. 저를 찾았다고요? 정말일까요?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과연 들어가도 될까요? 동아가 저를 보고 싶어 할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 동아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동아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 선생님. 동아가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 침대 곁 탁자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어요. 수첩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봤는데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장윤옥, 장윤옥, 장윤옥. 제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 페이지 가득히, 아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제 이름만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아가 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써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보셨군요. 동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동아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말은 못했지만 매일 잊지 않으려 했어요. 동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당신 이름을 적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야 당신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면서도 날 떠난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간의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당신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윤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땐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동아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집안이 다르다고 당신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이유였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요. 당신을 보내고 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동아를 원망했는데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 복지관에서 날 알아본 거예요? 첫날부터 알아봤어요. 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동아가 수첩을 들어 보여줬어요. 이 수첩에는 당신 이름만 적혀 있어요. 몇 년째 매일 적고 있어요. 그래야 당신에 대한 죄책감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만 가득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미안해 윤호가라고 적혀 있기도 했어요. 바보 같은 남자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40년 만에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해와 그리움이 뒤섞인 긴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동아가 퇴원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40년간의 오해가 풀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동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옥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받는 남자의 정식 식사 제안이었거든요.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당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동아가 미리 예약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앉아 마주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게. 동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는 젊었는데 이제는 둘 다 늙었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윤옥 씨는 예전과 똑같아요. 동아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70이 넘어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 몰랐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4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동아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도 해줬어요. 양자로 들인 아이였어요. 친구 부탁으로 잠깐 키웠는데 나중에 친부모가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그제야 박 아주머니의 말이 이해됐어요. 동아가 자식을 버린 게 아니라 아이가 친부모에게 돌아간 거였던 거죠. 그래서 혼자 지내고 계셨구나. 외로웠어요. 특히 복지관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는 더더욱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동아가 제안했어요.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거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동아의 집은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윤옥 씨, 저한테 화 안 나세요? 동아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화요? 왜요? 40년을 혼자 살게 만들어서요.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충분히 서로 고생했거든요. 시간이 늦어지자 동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늦었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는 게 어때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기로 했어요. 40년 만에 함께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동아가 침실을 내어주려 했지만 저는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아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같이 있어도 괜찮으시다면 그냥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아가 말없이 제 손을 감쌌어요. 이 손, 40년 전 잡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네요.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다리가 떨렸어요. 설레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어린애처럼 심장이 뛰더라고요. 동아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젊은 날보다 더 깊고 조심스러운 온기가 흘렀습니다. 윤옥 씨, 이제부터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도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시간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에 동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동아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40년을 혼자 살던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다툼은 요리 때문이었어요. 동아가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너무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을 약하게 해야죠. 제가 나서서 말했더니 동아가 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해먹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탄 거 드셨구나요.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윤옥 씨가 하세요. 동아가 살짝 토라진 목소리로 말하며 부엌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계란 프라이를 다시 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둘 다 말이 없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말이죠. 그런데 한참 후에 동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윤옥 씨, 잠들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말이 샜죠?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미안했거든요. 저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동아가 몸을 돌려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 바보 같네요. 이런 작은 일로 토라지고. 정말 그래요. 나이 먹고도 이러네요. 그렇게 웃으면서 화해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텔레비전 때문에 다퉜어요. 동아는 뉴스를 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들은 뉴스 봐야죠. 드라마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결국 각자 다른 방에서 보게 됐어요. 하지만 재미없더라고요. 혼자 보니까 심심했어요. 그날 밤에도 침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고집 부렸네요. 동아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뉴스가 더 중요하긴 하죠. 아니에요. 드라마도 좋아요. 내일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봐요. 이런 식으로 작은 다툼들이 계속 있었어요. 화장실 사용 순서, 신문 읽는 순서, 라디오 채널까지 모든 게 맞춰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건 매일 밤 대화로 다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낮에 아무리 토라져도 밤에는 꼭 화해하게 되더라고요. 윤옥 씨, 우리 참 웃기지 않아요? 이 나이에 이런 걸로 다투고.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사실 저는 생전 처음 누군가와 이렇게 정서적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는 화가 나도 참기만 했거든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기분이 나쁘면 말할 수 있고 미안하면 사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제 감정을 받아주었어요. 동아 씨, 저 오늘 시장에서 기분 나빴거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저보고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대화들이 제겐 너무 소중했어요. 평생 혼자 속으로만 사귀었던 감정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평생 못했던 말들,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밤 말했더니 동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약해 보일까봐 속마음을 안 보여줬는데 이제는 괜찮네요.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있긴 하네요. 맞아요. 체면보다는 솔직함이 더 편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손을 잡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짜증났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했어요. 40년 전 못다한 이야기들,
그동안 혼자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뭐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거요.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동화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어르신 커플들의 웨딩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였습니다. 영희가 저희에게 참여해보라고 권했어요. 이모, 이모부랑 사진 찍어보세요.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웨딩 사진이라니요. 하지만 동화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국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진 찍는 날, 저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동화는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40년 전에 못 찍었던 웨딩 사진을 이제야 찍게 되다니요. 윤옥 씨, 정말 예뻐요. 동화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가가 이런저런 포즈를 잡아줬어요.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웃는 모습까지요. 40년 전에 꿈꿨던 그 순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찍어볼게요. 사진 작가의 말에 저희는 서로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진을 찍게 될 줄 몰랐네요. 저도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 순간 셔터가 터졌어요.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을 거예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복지관 뒤편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동화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나무로 만든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정교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반지였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며칠 전부터 만들었어요. 제대로 된 반지는 아니지만 동화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옥 씨, 늦게 만났지만 내 인생의 처음이 되어줘요. 동화가 제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손가락에 맞게 정확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제 손가락 재셨어요? 자는 동안 몰래요.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로맨틱할 수 있다니요. 동화 씨도 끼세요. 저도 동화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나무 반지지만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부부네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길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니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길 중간에 작은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무였지만 푸른 잎이 싱그러웠습니다. 저 나무가 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동화가 생각에 잠겼어요. 모르죠.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얼마나 걸을지 몰라도 오늘은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지금이 행복했거든요. 저도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 같아요. 우리는 그 나무 아래서 잠시 멈춰 섰어요. 동화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윤옥 씨, 우리 이 나무처럼 함께 자라요. 어떻게요? 조금씩 천천히 서로 의지하면서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화가 말했어요. 오늘이 우리 진짜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훨씬 의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동아 씨, 잠들었어요? 아니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아서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요. 나무 반지를 끼고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